왕이 죽었는데도 왜 성문은 열리지 않았을까요? 기원전 108년 성기는 그 닫힌 성을 붙들었죠. 하지만 왕의 죽음 뒤에도 방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기는 왕 대신 남은 방어 의지를 묶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의 존재가 성문보다 더 큰 장벽이 됩니다. 성박 한나라 군영은 이 지연을 그냥 보지 않았죠. 안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버티자는 말 옆에서 항복의 속삭임도 커졌고요. 밤이 오자 왕검성의 벽보다 마음이 먼저 갈라졌죠. 이제 시선은 성문 밖 포위망으로 넘어갑니다. 밖에서 보면 승리는 가까운데 성은 버텼습니다. 그 압박의 앞에 좌장군 순채가 등장합니다. 순채는 성을 둘러싼 한나라군의 장수였죠. 그에게 닫힌 성문은 끝나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공격만으로 안 되면은 내부 균열을 봐야 했고요. 성 안의 영인은 싸움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였죠. 문은 닫혔지만 안쪽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병사들은 다음 명령보다 식량을 먼저 받고요. 순채의 포위는 그 약한 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은 곧 왕이 사라진 자리로 번졌습니다. 왕의 빈자리는 성 안결정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성기는 계속 지키자 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은 아니었죠. 명령이 사라지자 침묵한 병사들이 많아졌고요. 창고가 비어갈수록 항복 이야기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성벽 위 경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살아남 자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점이죠. 다친 병사들은 항전의 대가를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도 성기의 표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 피하는 눈빛은 이미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식량줄이 다음 갈림길을 밀어냈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 먼저 줄어드는 것은 밥입니다. 성벽 위 보초도 눈앞의 적보다 피로와 싸웠죠. 부상자를 돌보는 손은 하루마다 더 바빠졌습니다. 성기는 무너진 곳부터 살피며 버티기를 택했고요. 그 선택은 방어였지만 누군가에겐 고집처럼 보였습니다. 성 밖 불빛은 밤마다 항복의 계산을 흔들었죠. 아이와 노인의 얼굴도 성 안결정을 바꾸게 했습니다. 무기는 고쳐졌지만 사람들 사이 금은 더 벌어졌고요. 닫힌 빗장은 성기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항복파는 다른 통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발걸음뿐이었지만 곧 이름이 드러납니다. 장항은 항복 흐름과 성기 제거에 얽힌 인물입니다. 기록은 그의 세부 말보다 연결된 결과를 남겼죠. 그가 택한 방향은 버티기보다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기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 시작했죠. 닫힌 문틈 사이로 안팎의 이해가 맞물렸습니다. 성 밖 깃발은 기다렸고 성 안은 더 갈라졌고요. 구체 대화는 알 수 없지만 접촉의 흐름은 보입니다. 성기는 이를 막으려 경계와 통제를 더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는 다음 불신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초소가 늘수록 성 안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성기의 명령은 방어였지만 감시로도 읽혔죠. 말 없는 병사들은 누구 편인지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항의 옆모습은 그 흔들림을 조용히 키웠고요. 표식 하나도 의심받는 때 신뢰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무기고 문은 닫혔지만 마음의 문은 더 닫혔죠. 항복파는 큰 소리 대신 조용한 이탈을 택했습니다. 성벽의 바람은 차가웠고 안쪽 시선은 더 차가웠습니다. 성기는 성을 붙들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졌죠. 그 빈틈으로 또 다른 이름이 앞으로 나옵니다. 장항만으로는 성 안흐름을 다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최가 성기 제거 흐름에 연결됩니다. 최의 자세한 이력보다 기록은 그 연결을 남겼죠. 장항과 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본 듯 보입니다. 그 방향 끝에는 성기의 항전이 가로막고 있었고요. 이제 제거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흐름이 됐습니다. 성 밖 불빛도 그 흐름을 재촉하는 압박이었죠. 방어군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점점 알기 어려웠습니다. 성기에게 남은 길은 눈에 띄게 좁아졌고요. 그의 주변에 생긴 빈자리가 다음 위험을 알렸습니다. 성기는 여전히 걸었지만 뒤따르는 발은 줄었습니다. 멀어지는 병사 하나가 달라진 분위기를 말했죠. 장항의 시선은 이제 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최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침묵도 한쪽을 향했습니다. 밖에 포위망은 그대로였고 안의 포위도 좁아졌죠. 다치는 문소리마다 그의 공간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비어있는 경호 자리는 위험을 더 크게 보이게 했고요. 성기의 손은 무기를 잡았지만 적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항복파의 낮은 움직임은 이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밤의 왕검성은 성문보다 한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이때부터 핵심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기가 살아있는 한 항전의 중심도 살아있었죠. 순체의 군영은 그 사실을 압박으로 바꿨습니다. 장항의 움직임은 성 안에서 그 압박을 받았고요. 최의 시선까지 겹치자 전선은 더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다틴 빗장은 그대로인데 열쇠는 사람에게 옮겨갔습니다. 모래 위 배치보다 사람들의 줄서기가 더 중요했죠. 방어군도 갈라지면 성벽은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꺼지는 횃불처럼 방어 의지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어둠은 다시 성기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성기는 성문 앞에서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은 항복파의 시간을 더 급하게 만들었죠. 장항의 손은 떨렸는지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최의 얼굴도 개인 감정보다 결과 속에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소문을 몰랐어도 혼란은 느꼈습니다. 성박 포위군은 그 변화가 오기만 기다렸고요. 꺼져가는 횃불 아래 되돌릴 길도 함께 줄었습니다. 성기 뒤의 빈 공간은 마지막 안전망의 틈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그림자는 이제 선택이 실행됨을 알렸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왕검성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록은 성기가 제거됐다고 결과를 남깁니다. 정확한 현장은 알 수 없지만 빈자리는 분명했죠. 떨어진 무기 하나가 지휘의 끊김을 보여줬습니다. 방어군은 성벽보다 사라진 중심을 먼저 봤고요. 장항은 결과 속에 남지만 동기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도 그 흐름에 묶이지만 세부 순서는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성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령을 내릴 축이 사라지자 줄도 빠르게 흐트러졌죠. 성박 불빛은 이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은 아직 닫혔지만 버티는 힘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성기가 없는 회의 자리엔 다른 계산이 들어왔습니다. 장항과 최의 흐름은 이제 성 안에서 힘을 얻었죠. 고개 숙인 병사들은 새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성벽 위 경계도 전보다 느슨해진 듯 보였고요. 순체의 진영은 안쪽 변화를 기회로 보았을 겁니다. 포위군은 서두르지 않아도 성 안은 이미 기울었습니다. 낮은 탁자 위 표식은 다음 정리를 암시했죠. 주민들은 싸움보다 살아남는 길을 더 보게 됐습니다. 성문 빗장은 아직 그대로지만 손들이 달라졌고요. 안과 밖의 시선이 맞자 최종 조건이 갖춰집니다. 왕검성은 이제 예전처럼 버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포위망은 정돈됐고 내부 장벽은 사라졌죠. 순체에게 남은 것은 열린 틈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장항과 최의 흐름은 성 안 결정을 안쪽에서 밀었고요. 힘 빠진 방어군은 더는 하나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이 흔들린 것은 나무보다 안쪽 의지였습니다. 성기의 빈자리가 마지막 장벽이었다는 뜻이 드러났죠. 외부 압박과 내부 균열이 여기서 한 곳에 맞물립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결말은 성 하나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한나라의 깃발은 새 질서를 향해 넓어집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한나라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군영은 싸움터에서 지배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죠. 순체의 먼 시선 뒤에는 전쟁 뒤 일이 남았습니다. 성 안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바뀐 질서를 맞았습니다. 이 흐름은 뒤에 한사군 설치로 이어집니다. 세부 위치 논쟁보다 지금은 큰 변화만 보겠습니다. 방어군의 흔적은 사라져도 버틴 시간은 남았고요. 그 시간의 끝에 성기의 빈자리가 다시 보입니다. 승자 기록은 결말을 남겼지만 빈칸도 함께 남겼죠. 그 빈칸을 따라가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성기는 패배한 이름이지만 끝까지 버틴 이름입니다. 우거왕이 죽은 뒤에도 왕검성은 바로 열리지 않았죠. 순체의 포위망은 그 버팀을 밖에서 눌렀습니다. 장항은 안쪽에서 다른 결말로 기우는 흐름에 섰고요. 최도 그 흐름에 묶이며 성기의 안전망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성 안 분열은 성 밖 압박과 맞물렸습니다. 떨어진 무기는
성벽보다 먼저 꺾인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끝까지 버텼는지를 남깁니다. 확실한 것은 왕의 죽음이 곧 끝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무너진 것은 성벽보다 끝까지 버티던 의지였습니다.